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체 발행이 계속되면서 갈수록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부금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전남교육청은 교육을 위해 쓸 돈으로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400억 원 수준이던 채무액은 올해는 7천억 원까지 급증했습니다. 내년에 새로 늘어날 빚은 2,900억 원 정도로 전체 채무액은 1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교육청이 계속 빚을 지는 이유는 정부가 주는 교부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거둔 세금 일부를 교부금으로 주게 돼 있는데 세액이 부족하면 이를 지방채를 발행해 메꿔왔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서 전라남도 교육청의 재정은 끝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는 지난해 100억 원을 넘겼고 내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앞으로 5년 동안 2,500억 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는데 원리금 상환이 집중되는 2021년부터는 재정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교육청은 전남의 아이들을 위해 쓰이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돈을 추가로 더 주지 않는 이상은 기존 사업비를 줄여서 이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전라남도 교육청의 재정 악화로 인해 갈수록 전남 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2016학년도 수능 성적표가 어제 각 학교와 교육청을 통해 일제히 학생들에게 배부되면서 본격적인 입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2016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는 오는 9일까지며 정시 원서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각 대학별로 실시됩니다. 전남 지역 각 학교 진학 담당 교사들은 대학별 지원 전략을 세워 오늘부터 학생들과 1:1 심층 면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고흥 지역의 물김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 고흥 지역에서는 6,797헥타르에서 67,700여 톤의 물김을 생산해 지난해와 비슷한 448억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흥군은 올해 고수온 현상으로 작황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최근 수온이 내려가면서 어장 환경이 개선돼 물김 가격도 120kg 한 포대당 10만 2천 원 선으로 호조세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가 농촌지역 가뭄 상습지구에 농업용수 공급 사업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해마다 가뭄 때면 농업용수를 하천수와 소형관정에 의존해 물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화양면 장수리 일대에 모두 46억 원을 투입해 용수 공급 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고 저수지에서 농경지로 물을 보내는 용배수로 설치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2017년부터는 장수리 일대 농민들의 원활한 영농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의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실태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거센 비판 여론에 대학은 뒤늦게 가해 학생을 제적하기로 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조선대에 공문을 보내 여자친구를 강금 폭행하고 벌금형을 받은 의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학교 측 조치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면 후속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학교 측에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학교 측은 학생 지도위원회를 열어 물의를 빚은 학생 A씨와 피해 학생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제적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이 적용됐습니다. A씨는 징계에 의해 제적 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복학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의 제적 결정은 여론의 비난에 따른 뒷북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학교 측은 사건 발생 뒤 같은 동료 원생인 피해 여성의 수업 조정 요구에 대해 연인 사이의 일이라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도 지난 3월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2달 전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해 역시 봐주기 판결을 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섬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국내 첫 합창단이 공식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달달 합창단으로 불리는 목포 외달도 주민들의 공연 준비 과정을 신광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에서 백길로 30분 거리에 있는 외달도. 경쾌한 피아노 소리에 맞춰 가냘픈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평균 연령 70세로 국내 최고령이자 섬 주민들로만 구성된 최초의 섬립 합창단입니다. 네, 재밌어요. 여론이 이렇게 모여서 하니까 재밌어요. 달달 합창단이라는 명칭은 사랑의 섬으로 유명한 외달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악보를 달달 외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농부와 민박집 주인, 회사원 등 직업도 다양하지만 노래 실력만큼은 저마다 섬마을 최고를 자부합니다. 달달 합창단이 창단 2달 만에 첫 공식 무대에 서는 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리허설을 마치고 주민들은 서로를 격려합니다. 이게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그냥 좀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막 프로가 아니잖아요. 공연을 기다리며 마음을 추스리는 동안 지난 9월 이후 매주 수요일 가졌던 힘겨운 연습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달달 합창단은 외국인이 포함된 청중들 앞에서 고향의 봄과 외달도의 노래 등 5곡을 불렀습니다. 지금도 파일을 보면 음악 악보가 아니라 한글로 그게 써져 있는 악보인데 연주까지 할 수 있는 곡까지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팍팍한 삶에 고단한 하루를 지냈던 섬마을 주민들. 달달 합창단으로 모이면서 웃음과 함께 공동체를 다시 찾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2015년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오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 방문과 부서 책임자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올해 시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다. 한편 시민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단은 각 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광양시청 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모범 사례가 될 드림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광양시는 어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내 55제곱미터 규모로 중증 장애인 바리스타 4명이 고용된 드림카페를 개소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드림카페가 전남도 최초로 공공기관과 연계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례여서 의미가 깊다며 많은 분들이 이용해 중증 장애인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소중한 일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차량 안전운행과 의식 강화 교육을 위해 동절기 여객 분야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내년 2월 말까지 고속버스와 노선버스, 대여 자동차 등 여객업계별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한파와 폭설, 결빙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순천시는 도로 결빙이나 폭설에 따라 차량 운행이 어려운 구간을 사전에 파악해 차량 통제, 제설 작업을 신속하게 실시할 방침입니다. 광양시 공무원들의 적절치 못한 행정행위가 감사 과정에서도 잇따라 적발돼 행정의 신뢰도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종합감사반은 지난 2007년부터 계속된 G산업의 불법 토속 채취 행위를 알면서도 광양시 관계공무원이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 대집행, 허가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광양시는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광양읍 익신산단 내 모 공장의 불법 행위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7급 공무원 A씨를 적발해 대기 발령 조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모두 7명으로 다음 주 한 주간 공고를 통해 선발된 지원단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됩니다. 선거지원단은 주 5일 하루 8시간씩 관할 지역의 선거 관련 정보 수집은 물론 부정선거 단속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7년째 지역 농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쌀을 구매해 지역과 기업 상생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